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부동산이나 미술품을 조각 투자하는 이 토큰 증권. 조만간 제도권 편입을 앞두고 있는데 그런데 저희 한국경제TV 취재 결과 토큰 증권 투자 과정 곳곳에서 허점이 발견됐습니다. 특히 투자 대상인 부동산 자산을 놓고 즉시 공시돼야 할 내용이 뒤늦게 공시되거나 심지어 잘못된 정보까지 제공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문형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부동산 실물 자산에 대한 지분 또는 부동산 임대 및 매각 수익을 쪼개 파는 부동산 조각 투자. 이르면 내년부터 부동산 조각 투자 등을 토큰화한 토큰 증권 발행이 전면 허용될 예정입니다. 시장의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관련 업체들을 살펴보니 문제점이 여럿 발견됐습니다. 특히 상품 가격과 임대 수익에 영향을 주는 정보들이 제때 공시되지 않는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주식시장처럼 투자 상품 공시에 대한 상세한 규정이 없다 보니 일명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겁니다. 취재 결과 업체 A가 지난 2021년 판매를 시작한 서초 모 빌딩에서 지연 공시가 확인됐습니다. 해당 건물은 지난해 8월 폭우로 침수되면서 전기와 수도, 엘리베이터 사용이 10일가량 멈췄습니다. 임차인의 영업 피해가 생겼고 이에 임대인은 임대료를 일부 삭감해주는 내용에 합의했습니다. 이 같은 합의가 체결된 건 9월 23일. 하지만 공시는 4일이 지난 9월 27일에서야 이뤄졌습니다. 조각 투자자들은 침수, 전기와 수도 사용 중단, 임대료 삭감 사실 등을 뒤늦게 알게 된 겁니다. 즉시 공시를 하는 쪽으로 이제 해야겠죠. 중요한 이벤트가 발생한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불이 났는데 공시는 안 뜨는데 거래는 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즉시 공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게. 지연 공시뿐만 아니라 아예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허위 공시 사례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이 건물, 한 업체가 부동산 조각 투자 상품으로 올려놓은 물건입니다. 업체가 제공한 정보에 따르면 부동산 종류는 빌라, 층수는 지하 1층, 지상 5층이었는데요. 등기부 등본을 살펴보니 업체는 실제와 다른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실제 부동산의 종류는 도시형 생활주택, 층수는 지하 1층에 지상 6층까지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부족한 상황인 겁니다. 그럼 불안전 판매가 될 수 있어요. 소비자들이 알아야 할 정보를 알려주지 않은 거거든요. 분명히 감독원이나 규제기관의 감사 내지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토큰 증권 도입을 앞두고 법 개정뿐만 아니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도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문형민입니다. 사안을 단독 취재한 증권부 문형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문 기자, 제때 공시가 안 된다거나 아니면 공시 자체가 허위였다라는 게 지금 저 리포트의 지적이었는데 이거 외에도 지금 문제가 더 있다는 거죠? 우선 부동산 조각 투자 상품명에서 비롯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네. 설명하기에 앞서서 또 다른 조각 투자 업체인 이 비사가 지난해 1호 건물을 공모할 때 활용한 홍보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네. 네, 앵커는 이 영상을 보고 혹시 네. 어떤 거를 판매하고 있는 것 같나요? 1호 건물 공개, 롯데월드타워. 롯데월드타워 아닙니까? 예. 저도 처음에는 롯데월드타워 전체 이 빌딩에 대한 수익권이나 아니면 지분을 쪼개서 파는 건 줄 알았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는 롯데월드타워 시그니엘 한 호실에 대한 조각 투자 상품이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주변 지인들한테 좀 반응을 물었더니 한 호실일 줄은 전혀 몰랐다 이런 반응이 대부분이었고요. 롯데월드타워 소유권자인 롯데물산은 이 영상이 공개됐고 비사에 항의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롯데물산 관계자 이야기 듣고 오겠습니다. 시그니엘 레지던스의 한 개 호실에 대한 조각 투자였는데 처음에 이제 과장 광고를 통해서 자기네들 홍보를 좀 이렇게 했었어요. 마치 시그니엘 레지던스 전체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서 그거에 대한 좀 정정, 좀 수정 이런 요청을 하는 공문을 보냈고. 네, 이후 비사는 해당 상품의 상품명을 롯데월드타워 시그니엘 1호로 바로 수정한 뒤 청약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투자자들한테 혼동을 줄 수 있는 사안인데 문제는 이런 경우가 한두 군데가 아니라는 거죠? 맞습니다. 아직도 대다수의 업체들이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상품명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앞서 설명한 비사의 두 번째 공모 상품명은 해운대 LCT였는데요. 이 또한 한 호실이었습니다. 전체 건물이 아니었던 거죠. 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보면 이게 한 호실만을 쪼개서 파는 건지 아니면 빌딩 전체를 파는 건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이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요.
뭐 이게 전체 건물을 마치 파는 것처럼 현재 보일 수가 있고요. 예. 리포트에서 언급한 A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서초 모 빌딩이나 여의도 모타워 어떤 타워 등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고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서초 어떤 빌딩은 해당 건물의 한 층을 조각 투자하는 거였고요. 여의도 모타워의 경우에는 한 호실만 투자 대상이었습니다. 물론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에서 해당 투자 상품을 클릭하면 투자 대상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고요. 또 공시지가나 임차인 정보, 증권 신고서, 감정 평가서 등도 상세하게 제공하고 있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전문가들은 상품명에 대한 부분은 조각투자 기업 윤리의식에 기대하는 부분이지만 예. 일부 개선은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뭐 이런 상품명 같은 부분은 사실 조금 더 정확하게 공개 원칙이 바로 서야 할 것 같습니다. 투자자들이 혼동해서 피해를 보는 경우도 생길 수 있겠다 싶고요. 그러면 보호 장치 같은 게 잘 갖춰져 있긴 한가요? 우선 제가 언급한 이 기업들을 살펴보니까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아서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자체적인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사기에 대한 우려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선 기본적으로 이 제도권 금융회사의 계좌를 통해서 투자하도록 했는데요. 투자의 예치금이 은행이나 증권사 계좌에 보관되기 때문에 조각투자 플랫폼 회사가 내 돈을 맘대로 유용한다거나 회사가 망한다고 해서 돈을 돌려받지 못할 우려는 없다는 겁니다. 또 조각투자 플랫폼이 제공하는 투자 자산은 기본적으로 자산운용사나 신탁사가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발행한 수익증권은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으로 관리되고 있기도 하고요. 이렇게 여러 기관이 증권의 등록과 공증에 참여하기 때문에 수익증권에 대한 투자자들의 권리가 소멸할 우려는 좀 적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제도권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이 토큰 증권이. 그 말은 이제 우리 자본시장법 아래에 이제 편입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될 텐데 그러면 지금 지적한 이런 문제들 해결이 되는 건가요? 우선 제가 리포트에서 좀 다뤘던 이 공시에 대한 문제는 현재는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네. 하지만 이 자본시장법 안으로 들어오면 주식시장에 상장된 종목처럼 어떤 처벌이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만약 지연공시 또는 허위공시 등 불성실 공시를 한다면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이 되겠고요.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에 따른 부가벌점이 쌓인다거나 또 공시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5억 원 이내의 제재금이 부과됩니다. 또 2년간 3회 이상의 이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이 된다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하는 건데요. 이에 따른 상장 폐지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토큰 증권의 발행과 유통이 본격적으로 허용되는 게 내년부터니까 그 전까지는 법의 공백기 상태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토큰 증권 투자자 보호 제도에 대한 개선과 보완 등을 현재 이행해야 하는 시점이다. 이렇게 어떤 지적이나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증권부 문형민 기자와 심층 분석했습니다.